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은 그 아득한 숫자가 새겨진 세월을 등에 고스란히 지고 살아오신 박노인에게 시간은 마치 정체된 듯 더디게 흐르는 강물과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느릿한 추소리만이 공간의 적막함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지요. 오래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았고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빠 1년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박 노인에게 남은 것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던 손바닥만 한 세상, 바로 낡은 핸드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말벗 같던 핸드폰마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인의 나이듦을 닮아가듯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지 오래였어요.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어도 아침이면 겨우 눈을 뜨는 신용만 할 뿐이었고 그마저도 희미한 불빛을 깜빡이다 이내 잠들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어쩌다 간신히 화면이 켜져도 작은 아이콘 하나를 누르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할 만큼 버벅거렸습니다. 전화라도 걸려치면 벨소리 대신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리다 끊어지기 다반사였고 혹여 연결이 되어도 상대방의 목소리는 멀고 희미하게 들려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안 그래도 침침해진 박 노인의 눈에는 더욱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액정에는 세월의 흔적인 잔 흠집들이 거미줄처럼 남아 있었어요. 가장 속상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 보내준 손주들의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려고 사진첩을 누르면 하얀 화면만 띄운 채 하염없이 동그란 표시만 빙글빙글 돌아갔지요. 한참을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기를 몇 번. 마침내 사진이 떠도 색이 바래고 깨진 화면 탓에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을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놈의 기계도 이제 나를 따라가는구나. 갈 때가 다 된 게지. 박 노인은 액정이 까맣게 죽어버린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손때 묻은 핸드폰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노후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서 점점 뒤처지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고리마저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듯해 더욱 서글펐답니다. 핸드폰의 느려짐은 곧 자신의 느려짐이었고 핸드폰의 고장은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이 물건 하나의 의지의 세상과 겨우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가끔씩 얼굴을 비추는 이제는 장성하여 제 가정을 꾸린 아들은 올 때마다 세상 참 좋아졌다며 최신 기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낡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아버지, 이젠 정말 바꾸셔야 해요. 특히 SK텔레콤에서 어르신들 쓰기 편한 요금제랑 핸드폰이 나왔다는데 혜택도 많고 쓰기도 쉽대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영 내키지가 않았어요. 평생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고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었거든요. 버튼 몇 개뿐이던 옛날 전화기와 달리 손바닥만 한 기계 안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졌답니다. 혹여 잘못 눌러 고장이라도 내면 어쩌나 비싼 요금만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요. 됐다. 아직 쓸만하다. 그는 늘 그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바로 화면 너머로만 만날 수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낡은 핸드폰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재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영상통화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얼마 전 첫 돌을 맞은 손녀가 하부지하고 옹알거리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겠다던. 아들의 연락을 받았지만 버벅거리는 핸드폰은 끝내 까만 화면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짓것 남들 다 하는 거 나라고 못하랴.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배워보면 되지 않겠는가. 손주들의 커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평생 가져왔던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마침내 넘어서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손주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침내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꼭 대리점에 가봐야겠다. 아들 말이 맞겠지. 그놈의 SK, 거기로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의 마음은 얼마만인지 모를 설렘으로 조금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목적 있는 외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 핸드폰으로 손주들과 환하게 웃으며 통화할 생각을 하니 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미리 다려놓은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고 행여나 늦을세라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집을 나섰지요. 햇살은 따사로웠고 골목길은 한산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길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고 오래된 세탁소를 지나 마침내 저 멀리 아들이 말한 SK텔레콤의 주황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가게 외관이 왠지 모르게 그를 조금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 라고 속으로 되뇌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 바로 한가운데에 마치 조각상처럼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온몸의 털은 티끌 하나 없이 눈부시게 하얗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유난히 크고 맑은 푸른 눈동자는 지나는 행인들을 무심히 훑는 듯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풍기고 있었지요. 도심 속 길고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하고 또렷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모습이었답니다. 박노인은 평소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기에 그저 길을 막고 있는 고양이가 귀찮다기보다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가야,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잖니? 잠깐만 길 좀 비켜주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의 고양이라면 사람의 접근에 슬쩍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전혀 달랐어요. 비키기는커녕 오히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자세를 풀더니 마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발 하나를 들어 박노인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 하악 하는 소리를 내며 푸른 눈으로 박노인을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어떤 강력한 의지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오. 온몸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허허, 이 녀석 참 별나기도 하구나. 박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길을 막는 고양이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양이를 피해 가게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려 했지만 고양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르게 움직여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쏜살같이 이동해 길을 막아섰지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고양이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앞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민첩함과 끈기가 나오는지 박노인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슬슬 기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나랑 장난이라도 치자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못 가게 하려는 건가? 알 수 없는 고양이의 행동에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양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문득 박 노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먹을 것을 주면 경계심을 풀지도 몰라. 길에서 만난 딱한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것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났지요. 그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 간식들 앞에서 잠시 고민하던 그는 그래도 기왕이면 맛있는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에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소시지 하나를 골라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려무나. 그리고 이제 길 좀 비켜다오. 응. 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고양이 앞에 소시지 포장을 벗겨 내밀었어요. 고양이는 잠시 경계하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와락 달려들어 소시지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많이 먹으렴. 박 노인은 고양이가 정신없이 먹는 모습에 안도하며 이제 됐구나 싶어 조심스럽게 가게 문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소시지를 절반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하얀 고양이가 갑자기 모든 행동을 딱 멈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아직 입에 소시지 조각을 물고 있는 채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다시 박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더욱 절박해 보이는 태도였어요. 푸른 눈동자는 마치 불꽃이 튀는 듯 강렬하게 박 노인을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이 맛있는 것을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이 문턱을 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듯 했답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그 작은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평범한 동물의 행동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었지요.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막아서는 듯한 강력하고도 불길한 예감. 더 이상 이 고양이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언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느낌, 이곳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 뜻이 좀 그렇다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박 노인은 마치 고양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체념한 듯 나지막이 말하고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하얀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지요. 박 노인이 골목길을 완전히 벗어나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신비로운 푸른 눈동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배웅은 박 노인의 마음에 깊은 혼란과 함께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찝찝함을 남겼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영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작 길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하려던 일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 어쩐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없겠지.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낡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집안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저녁 뉴스 시간에 맞추어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방, 새로운 정책 발표,
사건 사고 소식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히 집중해서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막한 집안의 공기를 채워주는 소음이 그에게는 익숙한 저녁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드렁하게 화면을 바라보던 박 노인의 귓가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오늘 오후 국내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전산망 일부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순간 박 노인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아나운서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SK텔레콤 그 이름이 그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으며 손끝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아침 아들의 권유를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던 바로 그곳. 낡은 핸드폰을 바꾸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갔던 그 대리점. 만약 오늘 아침 그 하얀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그 이상하고도 완강했던 작은 생명체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박 노인의 머릿속에 낮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목을 막아서던 단호한 자세, 비켜달라는 손짓에도 꿈쩍 않던 모습, 소시지를 받아먹으면서도 결코 길을 터주지 않던 그 푸른 눈동자. 그저 배고픈 길고양이의 변덕이거나 우연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방해를 무시하고 억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새 핸드폰을 받아들고 만족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어쩌면 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속수무책으로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노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지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박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타이밍. 그 하얀 고양이는 마치 다가올 위험을 예지라도 한 듯 온몸으로 자신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미물이라 여겼던 작은 생명체가 이토록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주다니.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더 이상 아침에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나 찝찝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한 경이로움과 깊은 감사함이 뒤섞인 전율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생명체. 그 하얗고 작은 고양이에 대한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벽에 걸린 오래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지켜준 것은 아닐까 하는 비현실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야. 박 노인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낮에 보았던 그 신비로운 푸른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눈동자는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깊고 맑은 영혼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던 박 노인은 이불 속에서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날이 밝는 대로 다시 가봐야겠다. 그 영물 같은 녀석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고양이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박 노인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구겨진 외투 주머니에는 어제 편의점에서 샀던 것보다 훨씬 크고 질 좋은 소시지 여러 개가 두둑하게 들어 있었어요. 혹시나 그 고양이가 여러 날 굶었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수제 소시지를 파는 가게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그의 손에 들린 소시지의 묵직함은 어쩌면 그가 전하고픈 감사의 무게와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어제 그 기묘한 일이 벌어졌던 골목 어귀로 향하는 박 노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빠르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그 고양이가 사라져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부디 다시 만나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교차했지요. 어제는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동네 풍경 하나하나가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박 노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요. 놀랍게도 어제의 바로 그 자리, 가게 앞 햇살이 가장 먼저 드는 곳에 그 하얀 고양이가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지난밤 내내 그 자리에서 박 노인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어제의 그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혹여 고양이가 놀라 달아날까봐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편한 몸을 낮춰 그 앞에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는 고양이의 맑고 깊은 푸른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어제 너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목소리가 감사의 감정에 북받쳐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구나. 내가 가려던 그곳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너가 온몸으로 나를 막아선 덕분에 내가 화를 면한 게야. 정말 고맙다, 아가야. 너가 나의 은인이다. 박 노인의 진심 어린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일까요? 고양이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온화함과 이해심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지요. 마치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이기까지 했습니다. 박 노인은 주머니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소시지를 꺼내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으렴. 어제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게야. 내 고마움의 표시란다. 그러자 고양이는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고는 이내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어제처럼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음식을 즐기는 듯 했지요. 박 노인은 그런 고양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간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박 노인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받아들였어요.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에 놀랍도록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이윽고 고양이의 목에서는 낮고 기분 좋은 그르르릉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작은 진동이 박 노인의 손끝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져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고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작고 신비로운 생명체와의 교감을 조용히 만끽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양이가 소시지를 맛있게 다 먹고 만족스러운 듯 그루밍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 노인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 아가야, 부디 잘 지내렴. 그는 진심으로 고양이의 안녕을 빌며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발걸음 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사박사박. 박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얀 고양이가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산책길의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 노인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혹시 나랑 같이 가고 싶으냐? 그러자 고양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며 맑고 또렷한 소리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평생 동물을 키워본 경험도 없었고 이제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날들이었는데 과연 이 작은 생명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치에서 그를 올려다보는 고양이의 그 깊고 푸른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간절함과 함께 박 노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듯 했거든요. 어제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로운 고양이,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 즉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고양이를 다시 혼자 길 위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박 노인은 고양이 앞에 다시 한번 몸을 낮추고 그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함께 어떤 엄숙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같이 가자꾸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그래, 케이티라고 하자. 우리 케이티.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다. 박 노인의 나지막한 선언이 골목길의 아침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케이티는 마치 그 엄숙한 약속의 의미를 다 알아들었다는 듯 기다란 꼬리를 살랑이며 그의 다리에 보드라운 털을 지닌 몸을 가볍게 비벼왔지요. 목에서는 아까보다 더 크고 만족스러운 그르르릉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박 노인과 하얀 고양이 케이티,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운명처럼 이어진 두 존재의 아주 특별한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박 노인의 걸음걸이 자체는 여전히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느릿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였던 하얀 고양이가 이제는 자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케이티라는 이름을 가진 식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를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따라오는 작은 생명체의 기척은 그의 외롭고 조용했던 일상에 던져진 커다란 파문과도 같았어요.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이 특별한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과 애틋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볼 때마다
KT는 흔들림 없는 푸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야옹하고 짧게 울어주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잘 있어요. 이제 함께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하여 박노인의 마음에 잔잔한 용기와 위안을 주었답니다. 익숙한 골목길 풍경도 오늘따라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혼자 걷던 길 위에는 이제 작은 동반자가 함께였고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작은 풀폭이나 담벼락의 무늬마저도 KT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함께 새롭게 다가왔지요. KT는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냄새를 맡거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박노인이 다시 걷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박노인에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했어요. 마침내 낡고 낮은 키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끼익 소리를 내는 대문을 열며 KT를 돌아보았지요. 자, 케이티야,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란다. KT는 열린 대문 안쪽 낯선 마당의 풍경을 잠시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 햇볕에 발해가는 툇마루, 그리고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박노인 외에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선 냄새들. 모든 것이 KT에게는 새로운 탐색의 대상이었지요. 박노인은 KT가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억지로 이끌거나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KT는 용기를 낸 듯 꼬리를 살짝 내린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쏙 들어섰습니다. 박노인도 KT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KT는 이미 집안 탐색에 여념이 없었지요. 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낡은 가구들 사이를 유연하게 헤집고 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창가로 뛰어올라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박노인이 늘 사용하는 해진 안락 의자에 올라앉아 잠시 몸을 웅크려 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고양이 특유의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박노인은 그런 KT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집에 작은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에 온기가 도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지요. 한참 동안 KT의 탐색전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차, 이 녀석 밥이랑 물이랑 잠잘 곳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는 급히 외투를 다시 걸쳐 입으며 거실 한가운데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KT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케이티야, 할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사가지고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알았지? KT는 여전히 주변을 탐색하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KT의 그 대답을 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애완동물 용품점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박노인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선반마다 가득 쌓인 알록달록한 사료 포대와 온갖 종류의 간식, 장난감, 그리고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 앞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다행히 친절해 보이는 젊은 가게 주인이 다가와 그의 사정을 듣고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고양이는 처음 키우시는 건가 봐요? 그럼 일단 어린 고양이용 사료랑 물그릇, 밥그릇은 필수고요. 화장실용 모래랑 모래삽도 있어야 하고. 아,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으니 포근한 쿠션이나 숨을 수 있는 작은 집 같은 것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아요. 박노인은 주인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료의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간식이며 장난감이며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이었지요. 그는 KT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상상하며 신중하게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우리 케이티가 이 사료를 잘 먹을까?
이 쿠션이 마음에 들려나? 마치 어린 손주들의 선물을 고르는 할아버지처럼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양손 가득 KT의 물건들을 사들고 가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게에 들어설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책임진다는 느낌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했지요. 집에 돌아오자 KT는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사온 물건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봉투 주변을 킁킁거리는 KT의 모습이 귀여워 박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서툰 솜씨로 사료 봉투를 뜯어 새 밥그릇에 적당량 부어주고 깨끗한 물그릇에 시원한 물을 채워 KT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KT는 잠시 냄새를 맡아보는가 싶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사료를 오독오독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박 노인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KT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익숙했던 그에게 이제는 작은 식구가 함께하는 풍경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 노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이 울려 퍼지던 거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KT가 어느새 그의 옆자리, 낡은 안락의자 팔걸이 위에 식빵을 굽는 자세로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KT에게 뉴스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KT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저 가끔씩 박 노인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거나 나지막이 야옹거릴 뿐이었지만 박 노인은 더 이상 혼자서 중얼거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박 노인은 KT를 위해 사온 포근한 쿠션을 자신의 잠자리 옆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KT야, 여기서 편히 자려무나? 하지만 KT는 쿠션에는 잠시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박 노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발치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싫지 않은 기분이었지요. 오히려 자신의 온기를 찾아 파고든 작은 생명체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 덮어주며 KT의 등을 토닥였어요. KT의 고른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이불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작은 온기와 생명의 기척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밤에 드디어 작지만 밝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햇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임 없이 깊은 잠을 잔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뿐했지요. 그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려다 문득 자신의 발치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뜻한 무게감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동그랗게 몸을 말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하얀 털 뭉치, KT였어요.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KT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잠든 KT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고양이였지만 박 노인에게 KT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지요. 그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노인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고소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에 KT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쭉 켜고 하품을 한 KT는 곧장 부엌으로 다가와 박 노인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야옹하고 아침 인사를 건넸지요. 박 노인은 웃으며 KT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었습니다. 자, 우리 KT도 아침 먹어야지. 많이 먹으렴.
이제 막 동거를 시작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들의 아침 풍경은 제법 자연스러워 보였답니다. 박 노인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KT도 그 옆에서 자신의 사료를 오독오독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로의 그릇을 핥아주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박 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박 노인과 KT의 동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KT는 박 노인의 집에 완전히 적응한 듯 보였어요. 더 이상 집안 구석구석을 경계하며 탐색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요.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의 푹신한 방석 위, 박 노인이 늘 앉는 안락의자 옆 작은 공간, 그리고 가끔은 볕 좋은 날 마당 툇마루 위가 KT의 지정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무료한 듯 창밖을 내다보거나 혹은 정성스럽게 자신의 털을 고르는 KT의 모습은 이제 박 노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답니다. 박 노인 역시 KT와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여 KT가 불편해할까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KT를 스스럼 없이 대했지요. 무심코 KT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길을 비켜달라고 타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함께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KT 역시 그런 박 노인의 변화가 싫지 않은 듯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애정을 표현하곤 했어요. 박 노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중을 나왔고 그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발치에서 잠을 청했지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 노인은 KT가 단순히 영리한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노인은 늘 하던 대로 마당으로 나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치려는데 어쩐지 글자들이 평소보다 더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요. 어허, 이놈의 눈이 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KT가 어느새 다가와 안방 문갑 위에 놓여있던 박 노인의 안경집 바로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야옹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찾으시는 거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허, 우리 KT가 하레비 안경 있는 것도 다 아는구나. 참 용하다. 용해? 그는 KT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또 어떤 날은 유독 날씨가 굽고 몸이 찌뿌둥하여 박 노인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스레 무릎도 쑤시는 것 같고 먼저 떠난 아내 생각도 더 간절해져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창가에서 잠을 자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KT가 그날따라 유독 박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가만히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그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기도 하고 끊임없이 낮은 소리로 그르르릉거리며 마치 그를 위로하려는 듯 굴었어요. 박 노인은 그런 KT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 작은 고양이가 자신의 가라앉은 기분과 몸 상태를 어떻게 알고 이리 다가와 위로를 건네는 것일까? 그는 KT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KT야. 너가 옆에 있으니 하레비 마음이 한결 낫구나. 고맙다. KT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잠시나마 마음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KT의 놀라운 능력은 박 노인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천사의 역할까지 해내곤 했지요. 한 번은 박 노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다리로 미끄러운 바닥을 밟았다면 넘어지기 십상인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KT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의 발 앞에서 다급하게 야옹, 야옹 하고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KT의 다급한 행동에 박 노인은 의아해하며 발밑을 내려다보았고 그제야 바닥에 흥건한 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박 노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KT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KT 아니었으면 하랩이 오늘 넘어질 뻔했다. 정말 똑똑하다. 우리 고양이. 그는 KT의 이마에 뽀뽀를 쪽 해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지요. KT는 그런 박 노인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오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는 미리 현관문 앞에 가 앉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박 노인이 혹시나 중요한 편지나 고지서를 기다릴 때면 KT의 그런 행동은 마치 할아버지, 곧 편지 올 시간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느껴져 신기하고 기특하기 짝이 없었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 노인은 KT가 가진 능력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지요. KT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삶은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KT의 존재는 박 노인의 집안뿐만 아니라 집 밖의 풍경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이 마당 한쪽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대문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을 때면 KT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어요.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KT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정말 예쁘네요.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온 것은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하하, 그렇다오. 이름은 KT라고 얼마 전부터 같이 살게 됐으다. 어머, 그러세요? 어쩐지 못 보던 아이인데 정말 미묘네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 참 좋아하는데 다음에 한번 보러 와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웃과의 어색한 침묵이 KT라는 존재 하나로 인해 부드럽게 깨어진 것이었지요. 그 후로도 동네 사람들은 박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KT의 안부를 묻거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보다 훨씬 스스럼 없이 그를 대했습니다. 박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이 동네의 일원임을, 혼자가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KT가 그의 마음의 빗장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닫힌 문까지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KT와 함께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며 박 노인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외로움이 깃들었던 집에는 이제 KT의 작은 숨소리와 움직임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박 노인은 KT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지요. KT 역시 박 노인의 무한한 애정 속에서 길 위에 불안했던 기억을 조금씩 잊고 완전히 마음을 연 집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평온함 속에 안주하기에는 세상은 때로 예기치 못한 어둠을 품고 다가오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늦여름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기가 밝은 박 노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아마도 낮 동안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느라 힘을 쓴 탓이리라 그의 발치에서는 어김없이 KT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슥 덜컥.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무언가 낯선 소리가 박 노인의 집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KT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잠에서 깨어난 KT의 푸른 눈동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서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에 털을 바짝 곤두세운 채 소리가 들려온 창문 쪽을 향해 극도의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KT의 본능이 강력한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것이었지요. 박 노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KT는 잠시 안절부절 못하며 박 노인의 얼굴과 창문 쪽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낮은 포복 자세로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 희미한 마당에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벼락을 넘어 조심스럽게 집 안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아기를 품은 불청객이었지요. 그림자는 마루를 지나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낡은 나무 현관문은 그리 튼튼하지 않았기에 연장 같은 것으로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열릴 것처럼 보였지요. 바로 그 순간 KT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캬악!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달려들어 앞발로 유리창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거실에 놓여있던 작은 탁자 위로 뛰어올라 그 위에 있던 찻잔이며 리모컨 같은 것들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뜨렸지요. 순식간에 집안은 KT의 광적인 울음소리와 물건들이 깨지고 떨어지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으하, 뭐야? 갑작스러운 소란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KT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여전히 창밖의 그림자를 향해 맹렬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용기와 분노가 뿜어져 나오는지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작은 맹수와도 같았어요. KT,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더듬더듬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집안과 여전히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긁어대는 고양이의 모습, 그리고 그 소란에 당황한 듯 마당에서 우뚝 멈춰선 검은 그림자. 그제야 박 노인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손님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거기 누구야? 당장 나가지 못해! 박 노인이 공포에 질렸지만 애써 용기를 내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지고 사람이 깨어난 데다 예상치 못한 고양이의 격렬한 저항에 크게 당황한 불청객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왔던 길로 허둥지둥 달아나 담장 너머로 사라져버렸지요. 불청객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KT는 점차 울음소리를 잦아들게 하고 경계 태세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털은 곤두서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만약 KT가 아니었다면, 만약 KT가 자신을 깨우고 그토록 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의 집에 든 밤손님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었지요. KT야, 아이고, 우리 KT!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KT를 끌어안았습니다. KT는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박 노인의 품에 안기자 조금씩 몸에 힘을 풀기 시작했어요. 박 노인은 KT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작은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너가 또 하레비를 살렸구나. 우리 케이티 정말 고맙다. 그는 KT를 품에 꼭 안은 채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 노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위해 경찰관들이 다녀갔지요. 경찰관들은 박 노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양이가 주인을 구한 셈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달고 밤에는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박 노인과 KT의 유대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KT를 단순한 애완동물이나 복덩이를 넘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그는 KT에게 최고급 사료와 간식을 사다 주었고 잠자리는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잠시라도 KT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찾아다닐 정도였답니다. KT 역시 그날 밤에 이를 겪은 후 박 노인에 대한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진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이 잠시라도 마당에 나가면 창가에 딱 붙어 앉아 그를 지켜보았고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박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요.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박 노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노인은 그런 KT의 행동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은 박 노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KT라는 존재에 대한 더욱 절대적인 믿음을 남겼습니다. 며칠 동안 박 노인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깨기 일쑤였고 어둠이 내린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다르게 스산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두려움이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눈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였고 그럴 때마다 발치에서 잠든 KT의 작은 온기에 의지하며 간신히 불안감을 달래곤 했답니다. KT 역시 그날 밤 이후 부쩍 예민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박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집안에서도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 했지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경계심을 드러내며 창문 밖에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박 노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작은 기사처럼 말입니다. 박 노인은 그런 KT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KT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지요. 괜찮다. 케이티야, 이제 다 괜찮아. 하레비 옆에 너가 있고 너 옆에 하레비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니? 서로의 불안을 알아보고 다독여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말없이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함께 겪고 난 후 더욱 끈끈해진 동료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 노인은 경찰관의 당부를 떠올리며 현관문에 튼튼한 보조 잠금 장치를 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다루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던 터라 그는 마당에서 만난 옆집 젊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지요. 저 젊은이, 혹시 바쁘지 않으면 이 늙은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문에다가 이걸 좀 달아야겠는데 영 방법을 모르겠어서 말이야. 젊은이는 박 노인이 내미는 보조 잠금 장치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이건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젊은이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지요. 아니, 세상에, 어르신 혼자 계신데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럼요. 당연히 달아드려야죠. 제가 아는 철물점 사장님께 부탁해서 아주 튼튼한 놈으로 다시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젊은이는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발 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튼튼한 새 보조 잠금 장치를 가져와 박 노인의 현관문에 능숙하게 설치해 주었지요. 그리고는 동네 반상회에 이 일을 알려야겠다며 앞으로 동네 차원에서 어르신들 안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박 노인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KT가 열어준 세상과의 문은 이제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연대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일은 멀리 사는 아들에게도 곧 알려졌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불안감과 피곤함을 아들은 놓치지 않았지요.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죠? 아들의 다그침에 박 노인은 결국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람과 분노, 그리고 깊은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왜 바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말 큰일 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장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더 이상 혼자 그렇게 위험하게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아들은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요. 아니다. 아들아, 너무 걱정 마. 옆집 젊은이가 와서 문도 아주 튼튼한 놈으로 새로 달아주었고, 이제 괜찮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잖니? 우리 KT가 얼마나 용감하게 하레비를 지켜줬는데. 박 노인은 KT가 어떻게 불청객을 감지하고 쫓아냈는지 그날 밤의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는 고양이라고만 생각했던 KT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험에서 구해낸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KT가 정말 그런 일을. 아버지,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버지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바로 연락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낡은 핸드폰을 떠올렸지요. 이번에는 단순히 손주들과의 영상통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는 절박함이 더해졌지요. 아버지, 제가 조만간 꼭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아버지, 쓰시기 편한 핸드폰, 이번에는 정말 꼭 바꿔드려야겠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전화 119에 연결되는 그런 기능도 요즘 다 있대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건 꼭 필요해요. 아셨죠?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박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그에게도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현실적인 안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너가 정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자꾸나. 마침내 박 노인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아들의 간곡한 설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KT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지요. 그래, KT도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는 KT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지요. 길에서 만난 고양이 한 마리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일들. 위험에서 목숨을 구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웃과 연결해주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까지 주다니.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KT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KT야, 너 덕분에 내가 사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구나. 고맙다. 정말로.
KT는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잠결에 작게 그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방 노인의 불안하고 복잡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분 좋은 예감을 품게 했답니다. 비록 한바탕 큰 소동을 겪었지만 그 시련은 방 노인과 KT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방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해내고 말리라는 작은 오기 같은 것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KT의 존재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그래,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손주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려면 이 늙은이도 한번 부딪혀 봐야지. 그는 무릎 위에 웅크리고 앉아 그르렁거리는 KT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약속대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생각보다 씩씩하게 자신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KT를 보며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지요. 아들은 KT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 우리 KT 그새 더 예뻐졌네. 아버지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하며 서툴지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KT는 그런 아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잠시 냄새를 맡더니 이내 꼬리를 살랑이며 그의 인사를 받아주는 듯 했어요. 간단히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럼 오늘 저랑 같이 핸드폰 보러 가시죠.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어르신들 쓰기 편하게 나온 모델들이 꽤 있더라고요. 방 노인은 잠시 숨을 크게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그 복잡한 기계들이 가득한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든든한 아들이 함께였고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의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이 알아본 가게 중 가장 조건이 괜찮았던 곳은 방 노인이 KT를 처음 만났던 그 SK텔레콤 대리점 건너편에 위치한 KT 대리점이었어요. 방 노인은 가게 간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결국 여기로 오게 되는구나. 우리 KT 이름이랑 똑같은 곳으로 말이다. 아들도 그제야 고양이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지요. 가게 안은 온갖 종류의 최신 스마트폰들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방 노인은 여전히 그 낯선 광경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지만 아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지요. 아들은 점원에게 아버지가 사용하실 쉽고 튼튼한 모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고 점원은 몇 가지 효도폰 또는 시니어폰이라 불리는 모델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화면도 크고 글자도 큼직하며 버튼 몇 개로 주요 기능,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긴급 호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들이었지요. 아들은 각 모델의 장단점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 노인은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머리가 복잡했지요. 그의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였고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방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러보기도 하고 전화 거는 신용도 해보며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해 보이는 모델 하나를 골랐지요. 그래, 이걸로 하자꾸나. 마침내 새 핸드폰이 방 노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액정과 매끈한 외관은 그가 평생 써왔던 낡고 투박한 전화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아들은 요금제 가입부터 초기 설정까지 꼼꼼하게 처리해 주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버지에게 새 핸드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외계어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새 핸드폰 상자를 열었을 때 KT가 가장 먼저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낯선 물건의 냄새를 맡고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했지요. 박 노인은 그런 KT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KT야, 이게 이제 하레비 새 전화기란다. 앞으로 이걸로 우리 손주들 얼굴도 보고 너 예쁜 모습도 찍어줘야지. 그날부터 박 노인의 본격적인 스마트폰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더 머물며 아버지에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화면을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짝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아니, 글쎄 살짝 했는데도 안 눌러지는 걸 어떡하냐? 아버지, 그건 전화번호 누르는 화면이고요. 문자는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셔야. 아이콘! 그놈의 아이콘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박 노인은 금방 좌절하고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굵고 투박한 손가락은 섬세한 터치스크린 위에서 자꾸만 헛돌았고 복잡한 메뉴 구성은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지요. 전화를 거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문자는 읽는 것은 고사하고 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아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놓고 들여다봤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배워서 뭘 하겠다고 괜히 한다고 했구나. 이 늙은이가 무슨 최신 기계냐? 박 노인은 몇 번이고 핸드폰을 방구석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KT였지요. 박 노인이 핸드폰과 씨름하며 한숨을 내쉬거나 짜증을 낼 때면 KT는 어느새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앉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그르렁거리며 그의 손등에 머리를 비비거나 꾹꾹이를 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마치 할아버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말없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KT가 옆에 있으면 박 노인의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생겨나곤 했어요. KT의 조용한 위로와 존재감 자체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박 노인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적어주고 간 메모를 보고 또 보며 매일 꾸준히 핸드폰과 씨름했지요.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안부를 묻고 더듬거리며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비록 여전히 느리고 서툴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박 노인은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카메라 기능을 익혀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처음에는 초점도 맞지 않고 흔들린 사진들만 가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KT를 모델 삼아 계속해서 사진 찍는 연습을 했습니다. KT는 그런 할아버지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찮은 내색 없이 얌전히 모델이 되어 주었지요. 마침내 박 노인이 KT의 선명하고 예쁜 사진을 처음으로 찍는데 성공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KT를 끌어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노인이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손주들과의 영상 통화였지요. 아들과 미리 시간을 약속하고 박 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들과 메뉴들이 나타났고 그는 잠시 당황하여 허둥거렸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KT가 그의 손을 앞발로 툭 치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이 버튼이요. 라고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박 노인은 KT가 가리킨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화면 가득 손주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 새 핸드폰 사셨어요? 우와,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맑고 높은 목소리에 박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손주들의 얼굴인지 사진이나 동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함이었지요.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들, 하랩이 잘 보이냐? 네. 엄청 잘 보여요. 할아버지 옆에 KT도 있어요? 박 노인은 카메라를 돌려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KT를 비춰주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하얀 고양이의 모습에 손주들은 더욱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KT다. KT 안녕. 할아버지, KT 너무 예뻐요. KT는 화면 속 아이들의 목소리가 신기한 듯 화면 가까이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앞발로 화면을 툭툭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박 노인과 손주들은 모두 박장대소를 했지요. 그날 박 노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KT의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웃는 동안 그는 자신이 겪었던 스마트폰과의 힘겨운 싸움을 모두 잊을 수 있었지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잠든 KT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KT야, 고맙다. 네, 덕분에 하랩이가 이렇게 행복한 날도 많는구나. 비록 여전히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박 노인은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곁을 지켜준 KT가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빠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답니다. 그는 이제 새로 얻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KT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작은 수호천사 KT가 함께할 것이었지요. 새로운 핸드폰과의 씨름에서 마침내 값진 승리를 거둔 박 노인의 남은 날들은 이전보다 한결 더 윤택하고 따스한 빛깔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멀리 있는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그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작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답니다. 이제 박 노인의 하루 일과에는 새로운 즐거움이 추가되었어요. 아침이면 마당 한쪽 작은 텃밭을 돌보며 KT에게 오늘 심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오후에는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KT와 나란히 앉아 새로 익힌 카메라 기능으로 KT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잠자는 모습, 하품하는 모습,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그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온통 KT의 사랑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채워져 갔지요.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하고 아들에게 자랑 삼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손주들과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박 노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손주들을 만났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영상 통화 앱을 켜고 손주들의 얼굴을 화면 가득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KT 뭐예요? 우리 KT, 지금 하랩이 무릎에서 낮잠 자고 있지? 한번 볼래? 박 노인이 카메라를 돌려 자신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KT를 비추면 화면 너머의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KT 코 잔다, 할아버지. KT 깨우지 마세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은 박 노인의 삶에 더없는 활력소가 되어 주었지요. KT 역시 이제는 영상통화가 익숙해진 듯 화면 속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잠결에도 귀를 쫑긋거리거나 가끔 눈을 떠 빤히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화면 너머의 가족들과도 조용한 교감을 나누는 듯 보여 박 노인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박노인과 KT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KT는 이제 박노인의 눈빛만 봐도, 작은 기침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의 기분이나 상태를 알아채는 듯 했지요. 박노인이 무릎이 아파 잠시 거동이 불편한 날이면 KT는 하루 종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잠시 소파에 기대앉아 쉴 때면 어느새 다가와 아픈 무릎 근처에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앉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박노인은 말없이 KT의 등을 쓸어주며 이 작은 생명체가 주는 조건 없는 위로와 사랑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침입자 사건 이후 강화된 KT의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불안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박노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믿음직한 보디가드처럼 집 안팎의 상황을 조용히 살피면서도 평소에는 더없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박노인은 KT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에 훨씬 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박노인은 더 이상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KT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소소한 기쁨과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져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는 KT 덕분에 외로움을 잊었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KT를 만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온 박노인에게 길에서 만난 하얀 고양이 KT는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기적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을 바꾸러 가던 길을 막아선 그 기묘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의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외롭고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KT는 다가올 위험에서 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다시 소통할 용기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온기로 그의 남은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KT 역시 박노인을 만나 길 위의 불안한 삶을 끝내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넘치는 사랑을 얻게 되었지요. 어쩌면 그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 위한 아름다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노인의 집에는 더 이상 적막함 대신 KT의 나지막한 그르렁거림과 박노인의 다정한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볕 좋은 오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 시간을 보내는 박노인과 KT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들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렇듯 그들의 만남 또한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박노인과 KT의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